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3년 차인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부모님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미술계에서 꽤나 알아주는 조각가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개인전도 수십 번 열었었죠. 그리고 패션 센스도 뛰어났고 60이 가까운 나이지만 몸매 관리도 잘하신 정말 멋있는 미중년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어머님께 이벤트도 많이 해주시는 로맨티스트였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바른 아내, 좋은 어머니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상 자주 집을 비우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혼자서 제 남편을 키우고 시아버지가 온전히 작업에만 몰입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하셨죠. 사실 저희 시어머님 댁이 좀 많이 부자여서 저희 시아버지가 결혼 초창기부터 돈 걱정 없이 조각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시아버지가 잘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님은 늘 차분하고 온화하셔서 제가 너무 본받고 싶은 분이었지만 너무 수동적인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집에만 계시고 밖에는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아 제가 한 번은 같이 밖으로 놀러 가자고 말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늘 집에서 아들 키우고 시아버지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니 알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시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난 후로는 시부모님 댁은 물론이고 친정댁에도 못 갈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친정엄마가 가끔 와서 육아를 도와주고 그랬지만 시어머니는 밖에 잘 안 나오시는 성격 때문인지 이전보다 확실히 시어머니와 왕래가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서둘러 병원으로 갔죠. 마침 시아버지께서 작업을 하던 때라 집에 혼자 계셨을 때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님 댁에 가서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구급차를 불러서 위험한 순간은 넘겼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지만 곧 의식이 돌아올 거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죠. 시아버지께서 지금 병원으로 오시는 중이어서 시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제가 남아있기로 하고 남편은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누워있는 시어머님 곁에 있다가 매일 육아로 너무 피곤한 나머지 보호자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저도 모르게 깜빡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말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바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몰래 시어머님과 시아버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언제부터 알았냐고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시아버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시어머니께 부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작업실에는 작업을 돕는 보조 작가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시아버지의 제자들이거나 조각가가 꾸민 학생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갓 20살이 된 시어머니 친구분의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조각을 배우려고 시아버지의 일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벌러 왔다고 해서 저도 좀 희한하다고 생각했었죠. 시어머님은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딸이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냐고 시아버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바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친구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말이었죠. 20년 전 시어머니의 친구분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도움의 손길을 준 것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원래 남편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시아버지의 작업실까지 시어머니가 관리를 했었는데 남편이 태어나고 도저히 작업실까지 관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때마침 그 친구분이 일이 필요했던 거죠.
당시 지낼 곳도 없던 친구분은 시아버지 작업실에서 기거하면서 작업실 관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조각을 하러 작업실에 며칠 있었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어린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보러 작업실로 가셨는데 그때 보면 안 될 장면을 봤다고 했어요. 바로 시아버지와 자신의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이었죠. 다행히 어린 제 남편은 시어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랐지만 제 남편이께서 그 장면을 볼까봐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친구분은 아이를 출산했고 시어머니께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시어머님은 이혼을 생각했지만 어린 남편 때문에 참고 살았고 시아버지는 두 집 살림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시어머님께 아주 극진히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아버지가 로맨티스트가 된 이유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 그간 참고 살았던 것이 후회된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남편도 다 컸고 자신도 남은 여생은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며 이혼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새 가정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 2달째 유럽을 여행 중이십니다. 매일 아침 화상전화로 제 아기에게 유럽 풍경도 보여주시면서 여행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제야 하는지 후회가 되신다며 아기가 더 크면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죽음의 맛을 살짝 본 이후로 너무나 활기차고 밝게 바뀌신 저희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운차고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